네, 최근에 소카에서 카쉐어링으로 포르쉐를 오픈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소카의 사고관리팀 출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전손사고에 대한 기유, 사실일까요? 그런 우려와 기우들이 있을 법한 게 소카가 아반떼 N을 카시어링계에서는 최초로 도입을 하면서 시작하자마자부터 대형 사고들을 많이 일으켰죠. 자, 그런데 이번에 포르쉐라니, 그 중에서도 탑티어에 있는 911 카레라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이 포르쉐가 그러면 멀쩡하게 살아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아반떼 N 꼴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뉴스 기사에서도 이렇게 관심 있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 소카는 슈퍼카, 스포츠카급의 외제차들을 선보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소카 페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소카 페어링 오너가 있고 게스트가 있는데, 오너는 차량 오너 말 그대로, 게스트는 말 그대로 저같이 차량을 빌리고 싶으신 분들, 소카 페어링 오너분들은 소카를 이용해서 차량을 장기 렌트를 하시면 게스트분들한테 일일 대여를 해서 마치 에어비앤비 자동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예. 테슬라 같은 차라든지, 그리고 또 머스탱이라든지. 실제로 소카는 2016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 18년도까지 소카 페어링이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포르쉐 박스터 S라든지 테슬라, 포드사의 머스탱, 그리고 BMW사의 X1, 520D, 메르세데스 벤츠의 GLA, 미니사의 쿠퍼 S 등 여러가지의 다양한 수입차 라인업을 페어링이라는 서비스에서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조건도 당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카시어링처럼 아반떼 N을 빌려줬던 것처럼 그렇게 대여해주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장기 렌트를 그 차주에게 넘겨주고 이 차주가 안 쓰는 시간 동안 이 차량을 카시어링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오픈을 해놓으면 차량의 장기 렌트 비용에서 깎아주는 형태, 이런 형태를 운영을 했었던 겁니다. 이 서비스가 클로징한 데에서는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튼 돌아와서 소카가 밝힌 이 차량, 포르쉐 차량들을 빌릴 수 있는 대여 조건은 이렇습니다. 한 달에 최소 60만원 이상을 사용을 해야 4시간 이용 쿠폰을 2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최소 30만원 이상을 이용해야 4시간짜리 쿠폰 1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용한 금액으로는요, 인정되는 금액이 대여료, 면책보험료, 그리고 부름요금, 편도요금, 대여 시간을 앞당기거나 연장할 때 발생되는 대여료, 그리고 주행요금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쿠폰이나 크레딧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할인 혜택 받은 금액들, 그리고 주차비라든지 하이패스 요금, 이런 금액들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아반떼를 하루 동안 내내 빌리게 되면 저 기준으로 약 1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91,000원이거든요. 4시간짜리 포르쉐 쿠폰 받으려면 최소 이렇게 해서 3번, 4번은 타야 된다는 소리예요. 말 그대로 최소입니다. 자, 이 정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회원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주고받고 사고 팔고 대여, 도용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최소한 엄청나게 많이 걸러진 상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소카 이용약관인데요, 회원을 자격 상실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르쉐를 빌릴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을 정도면 사실상 회원 자격을 상실할 정도의 어떤 악성 유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거기다 소카는 2023년도에 소카 2.0이라는 새로운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기존의 리스크율이 높던 만 21세 이상의 유저들보다는 만 26세 이상의 유저들이 탈 수 있는 소카 플랜이라든지 이런 장기 렌트 또는 월 단위의 렌트카를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매출이 아까 그 기준을 넘길 분들 정도면 사실상 어느 정도 사상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검증이 돼 있고 기존까지 악성 유저가 아닌 경우에도 포르쉐라는 차를 막상 타보고 911이라는 출력을 느껴보면 엄청나게 쏘고 밟고 다니다가 사고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전손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적인 요소, 그리고
어떤 일정한 매출 조건을 달성해야만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쏘카의 프로젝트는 제가 봤을 때는 손실이 아니라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기후, 또 전손 나겠네, 또 미성년자들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겠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